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정말 어머님들 수면 아이템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면 아이템을 정말 어렵게 막 한국인들 커뮤니티에서 공수받아서 막 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아이템을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어떤 거를 살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말 아이에게 유아의 용품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많은 어머님들이 약간 오래 쓸 생각으로 아기에게 어린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아기 침대입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침대는요, 우리 아이들 원목 침대 있죠. 나무로 된 가드가 있는 사방이 막혀 있는 침대를 추천드리고요. 가드는 적어도 80cm 이상이 되는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 어떤 아기 침대를 추천하시나요? 했을 때는 이케아 원목 아기 침대, 스니글라르나 굴리베르 이런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정말 3세, 4세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신생아 침대라고 사용해 주시고 정말 2, 3개월 후에는 정말 큰 어린이 침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대기업은 언제나 옳습니다. 맞아요. 대기업은 언제나 옳아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디자인도 예쁘지, 가격도 합리적이지. 맞아요. 저는 사실 너무나 추천드리는 꿀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굴러다니면서 머리를 부딪힐까봐 혹은 머리가 부딪혀서 뭐 깬다든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시고 이렇게 좀 작은 침대에서 좀 답답하지 않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큰 침대에서 자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침대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정말 이 침대가 이 개월수 아이에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정말 안전해서 내가 오래 쓰고 막 몇 년 쓸 생각이 아니라 사실 이케아 침대 적어도 신생아 때 사면은 2년 반은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침대를 정말 아기인데 어린이 제품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안전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침대의 꿀팁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저상형 침대나 데이베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인데 우리 아가들이 썼을 때 나중에 잡고 서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 침대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스와들이랑 수면조끼입니다. 스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모로반사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신생아 꿀템 중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스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품들이 다양해요. 뭐 스와들 스트랩도 있고요. 스와들 업도 있고 스와들 미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스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사용하시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모로 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로 반사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실이 되고 모로 반사가 아이가 있더라도 사용을 중지하셔야 될 때는 언제냐면 뒤집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뒤집기를 시작했을 때 혹시나 아이의 팔이 묶여 있으면 뒤집어 버렸을 때 질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위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할 때는 한 90일차부터는 어머님 이제 천천히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스와들 제품에서도요, 제가 사진으로 본 결과 스와들 스트랩이 정말 딱 스트랩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푹신한 라운저 같은 데다가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트리스와 우리 아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는 것을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 소아과 협회의 가이드라인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스와들 스트랩이나 그런 것들을 아이가 자꾸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진짜 스와들 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실 스와들 스트랩이든 스와들 업이든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맞는 제품을 제일 고르시는 것이 추천을 드려요. 요즘은 또 양막이라고 또 약간 아이가 투명해서 좀 자유자재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사용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한번 좀 다양하게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제품이 조금 더 잘 맞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수면을 취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 안전한 수면 아이템 중에서 셀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스와들 미랑 스와들 스트랩, 스와들 업을 다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스와들 업이 확실히 저희 아이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스와들 업으로 조금 정착을 한 케이스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겨울수에 저희 아이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스와드를 싫어한다. 뭐 이런 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못 자고 더 못 자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스와드럽을 만약에 사용하다가 무로 반사가 심한 정말 뒤집기를 하지 않는 어린 원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중지하셨다면 다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1개월, 2개월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너무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안 맞아요. 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수면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가뜩이나 얕게 자는 시기인데 더 얕게밖에 못 자고 자주 깨고 아이도 맞아요. 수면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답답해하는 거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이 답답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답답함을 조금 잊도록 그 순간에는 다른 걸로 좀 관심을 유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스와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까먹게 하신 다음에 수면 의식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화드롭 다음으로는 수면조끼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면조끼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형태는 발이 막힌 보낭형 형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아이들이 영아돌연사로 인해서 이불을 쓰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보온상으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고 행동 발달 사항을 배웠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 움직임의 제한을 조금 줘서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잡고 설 수는 있지만 다리를 벌려서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맞아요. 사실 해외에서는 저희 이제 본황형 수면조끼 같은 경우 이제 슬립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슬리핑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다리 뚫린 형태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음. 여기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수면 아이템 중에 거의 대부분 수면 조끼라고 하면은 다리가 뚫린 어린이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면 조끼 하시면은 다리가 뭔가 뚫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반대이고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스와들 다음에 슬리핑백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요 슬리핑백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해당 영상 아래에 링크를 하나 삽입을 해드릴 건데 스와들 제품이랑 슬리핑백 할인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빛 차단을 위한 암막 커튼입니다. 사실 이 암막은 뭐 커튼도 있고 블라인드도 있고 시트도 있는데요. 사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암막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커튼과 시트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단점은 낮에도 항상 어두워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치만 반대로 장점은 정말 정말 어두워서 아이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빛 차단을 하는 이유는요. 빛이 있을 때 아이는 눈을 감아도 빛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눈을 감아도 밝은 공간에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작은 빛이라도 인식을 하게 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 억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예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어두운 곳에서 자면 밝은 데서 못 자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아이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질 좋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연님 밖에 나가셔서 정말 이렇게 밝은 곳에서 지연님 낮잠 잘 주무실 수 있나요? 저는 자긴 자는데요. 되게 얕게 자죠. 그쵸? 우리는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는 이 불편한 환경을 아이가 잘 잘 수 있게 맞춰주는 건 우리 아이의 예민도를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낮밤을 구분 못하는 신생아 시기 외에는 완전하게 어둡게 빛을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낮에도 밝게 재워야 되는데 낮에는 왜 어둡게 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왜 암막 커튼을 굳이 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세요. 저희가 찾아본 연구 결과로 PNAS라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과학 기관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발행된 연구 결과이고요. PNAS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에 약간의 빛만 있더라도 수면 시 심장에 해를 끼치고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 빛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침대 옆에 혹시 수면등이나 램프를 켜놓고 자거나 침실에 불을 켜놓고 자거나
텔레비전을 켜두는 등 야간 조명 노출이 대사성이나 심장 질환을 포함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빛이 있으면 수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20대 건강한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틀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해요. 하루는 어둡게 그리고 하루는 수면등이 켜진 공간에서 수면을 하고 이 그룹에서 어떤 변화가 신체에 있었는지를 보는 연구였는데 결과적으로 밝은 실내 조명 조건에서 노출된 사람들은 수면 때 측정을 했었을 때 심장 박동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다음날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찾아본 결과들 중에서도 성인 비만이나 또 암 확률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통화로 이제 어머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어머님 방에도 꼭 안막을 하셔서 어둡게 주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밖에 가서도 잘 재우는 아기를 사실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안 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는 어쨌든 엄마가 원해서 밖에서도 잘 자고 집에서도 잘 자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환경 변화에 예민한 아이라면 그거를 좀 맞춰주는 것도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빛만큼 중요한 소음 차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색 소음 많이 들어보셨죠? 백색 소음은 어떤 건가요? 백색 소음이란 우선은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죠. 뭐 핑크 노이즈도 있고 굉장히 음.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이즈들 중에서 백색 소음은 우리 뇌에서 알파파라는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를 자극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 이 백색 소음을 들으면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구나.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소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10달 동안 엄마 자궁 속에서 들었던 소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백색 소음을 들으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좀 진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도 하죠.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긴데요. 음. 보통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무 의존해서 백색 소음기만 뚝 꺼져도 아이가 일어나요. 혹은 백색 소음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음.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백색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잠 연관, 그러니까 집착 정도의 수준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아이가 입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못 잔다라는 정도의 집착성을 가진 아이들은 사실 컨설팅 할 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컨설팅 할 때 부모님이 잘못 누르신 거예요, 버튼을. 음, 그래서 백색 소음을 눌러야 되는데 트와이스 노래를 드신 거예요.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이렇게 아기를 이제 잘 자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트와이스가 너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자고 거예요. 있었어요? 어머, 너무 근데 웃긴다. 애가 너무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우유유유 이러면서 끄셔서 막 선생님 얘는 백색 소음이 그렇게 막 먹히지는 않는 애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엄청 웃었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백색 소음이 우리 아이에게 엄청 집착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연히 도움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 이제 자는 음. 시간이구나 알 수 있고, 우는데도 진정하는데도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방을 공유하다 보니 뒤척이는 소리나 혹은 바깥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사람들 소음 같은 것들을 차단해 줄 수 있으니 효과적이게 잘 쓰신다면 수면에 도움을 분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이거는 주파수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소음 같은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매우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좀 어떠한 짓을 해도 새벽에 5시에 깨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얘는 도대체 왜 5시에 계속 깰까 정말 한 몇 주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어머님도 맨날 5시에 깨시니까 어머님 몸도 이제 좀 그렇게 5시가 좀 적응이 되신 그쵸.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다 약간 먼저 깨셔서 들어보니까 쿠팡맨이 새벽 배송을 그렇게 하는 날에는 애가 5시에 기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거를 아이 어머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그쵸. 아이의 방이 그 복도랑 조금 더 가까운 음. 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백색 소음을 계속 새벽 내내 틀어줬더니 이제 아침에 6시, 7시까지 잤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감각들이 더 깨어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소음에도 설마 깨? 이게 그렇게 아이의 수면에 방해될 정도야?
하더라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백색 소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끊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지 않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우에도 12개월 이후에 턴턴이 끊었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걸 끊는 거가 맞나, 얘가 이걸 집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끊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카메라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저랑 어차피 같은 방 쓰는데 제가 딱 누워서 보이는 정도인데 굳이 카메라를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어머님께서 낮잠 내내 같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일찍 자잖아요. 막 7시, 8시, 뭐 늦어야 9시 이렇게 자는데 사실 부모님이 7시부터 주무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렇죠. 같은 방에서 수면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굳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간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자고 있나? 이런 거 귀여운 것도 보는 것도 약간 그럼요. 묘미기는 하지만 아이가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는지, 지금 잘 자고 있는지, 혹은 일어나서 우는데 어떤 양상으로 우는지, 눈 감고 우는지, 눈 뜨고 우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같은 방을 쓰더라도 카메라는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